네, 그럼 계속해서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지금까지 상황이 이 대검찰청이 즉시 항고에 반대 뜻을 밝히면서 특수본에 석방 지휘를 지시했고 지금 특수본은 계속 검토 중이라면서 대검 지시를 두고 논의 중에 있는 건데 어떤 점을 고심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대검의 입장도 이해되고요. 예. 지금 수사를 실제로 담당했던 특수본의 입장도 또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또 입장도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과거 이제 수사 실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석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석방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예. 계속 고민하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법원의 그렇죠. 어제 오후 판단이 2시에 생긴지 나왔죠. 거의 딱 하루가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 거리에선 또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청이 뭐 대검이든 지금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본이든 이른 시일에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 그 결론이라는 것은 예. 뭐 대검의 입장에 따라서 대검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법원의 그 결정을 존중해서 받아들여라.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석방하는 거죠. 예. 아니면 특수본이 계속 지금 반발을 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예. 즉시 항고를 하든지 그렇죠. 이 양자 선택을 이른 시일 내에 하고 그 결론에 대한 그 정치적 부담은 그 대검이든 특수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 지금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뭐 구속하는 것을 지지하던 내지는 석방하는 걸 지지하던 예. 이 국민들이 계속 혼란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하루면 충분하고요. 예. 이제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요. 모든 결정, 특히 이제 수사기관이든 예. 아니면 법원의 어떤 판결이든 이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혼란만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가급적 그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고요. 뭐 지연된 정의는 옳지 않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둘러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 근데 지금 대검이 석방 지휘를 지시했잖아요. 근데 대검이 지시했는데 특수본이 이 결정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건가요? 특수본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뭐 우리가 이번 사안과 별개로 과거에도 이제 일부 사안을 보면요. 뭐 예를 들면 수사팀에서 뭐 정치권이라든가 재계를 수사할 과정에서 간혹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검찰 수뇌부에서 뭐 수사 외압을 가했다 또는 정치권에서 수사 외압을 가했다고 했을 때 그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고 온 그 수사팀들이 뭐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기소를 하던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막을 길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그걸 막을 길이 있다면은 그럼 뭐 그냥 검찰총장 혼자서 다 수사하고 구속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 특수본에서는 어떻든 간에 그 상급자인 대검에서 더 나아가서 검찰총장이 석방 지휘를 했다면은 그 지휘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맞고 그 지휘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검찰청법에 따라서 이의 제기를 통해서 네. 그 본인들의 의사를 관찰하면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은 정해진 그 법과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건데 제가 누차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늦춰지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이 되는 거고 예, 바로 석방됩니다.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한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급심 법원에서 이 판단이 내려올 때, 결론이 날 때까지 예. 윤 대통령은 계속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건가요? 알 수 없는 겁니다. 보통은 어느 정도 걸린다고 예상은 해볼 수 있을까요? 예상하기 힘든 게요. 예. 구속 취소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기소했다는 것 때문에 구속 취소된 거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유법 수사한 경우에 이제 구속 취소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 실무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굉장히 그 인권이 선진화된 현재 상황에서 네. 과거에 무슨 독재 국가도 아니고 수사기관들이 불법으로 내지는 영장 없이 뭐 피의자들을 구속하거나 이런 경우를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사안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예. 그래서 그 상급심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언제 할 것인지도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데 예. 아마도 즉시 항고를 할 경우에는 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이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유언법률 심판 제청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혼란이 계속 가중되는 거죠. 그 사실 구속 취소 심사 후에 결정이 나오기까지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즉시항고를 한다면 그 이후의 시간도 알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그 위헌 얘기를 해주셨어요. 만약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위헌이란 입장을 강조할 것이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 사실은 이런 어떤 피의자의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는 과거와 통틀어서 세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법원의 보석 허가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었고요. 예.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모두 위헌으로 판단한 겁니다. 아, 모두. 예, 그 이유는 어떤 피의자의 어떤 구속이라든가 뭐 인신에 관련돼서는 그 우리 헌법에서 그 사법권 독립을 가지고 있는 법관의 영역으로 봤거든요. 예. 그래서 담당 재판부에서 보석 허가 결정 또는 그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만일 검찰이 항고를 했다고 해서 석방되지 않는다면은 판사의 그 판단보다도 오히려 그 검사의 판단을 우위에 두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 헌법과 형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하고 해서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 구속 취소 사안도 법원에서 석방하라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검사가 이의 있습니다, 항고하겠습니다 해서 석방하지 않는다면은 판사의 어떤 결정보다도 검사의 결정을 존중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유언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에서도 또다시 위헌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수본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것 같네요. 특수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되는 영역이죠. 분명한 건 특수본도 명분이 있습니다. 예. 이 현행 형사소송법에 아직 유언 선고 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특수본이 그 즉시 항고를 하고 계속 그 석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뭐 법률을 위반한 것이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다만 과거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유언 여지가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괜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정이 나오게 되면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구속 청구 인용 사유도 저희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속 기간이 날짜가 아니라 그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날짜로 계산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굉장히 좀 저도 어제 결정문 보고 아차 싶었고요. 저는 그냥 구속 그냥 기각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구속 취소하는 것을 보고 그게 사실 중론이었죠. 기각이 그냥 될 저는 뭐 거다라는 구속 취소될 얘기가.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막상 또 결정문을 보니까 예. 법원 판단이 굉장히 또 수긍이 갔었거든요. 아.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일자랑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것을 접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영장실질심사 더 뭐 예를 들면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그러죠. 이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네. 뭐 수사 기록이라든가 뭐 어떤 증거물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 이제 넘어가고 나중에 결정이 나서 검찰로 다시 반환되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구속 기간에서 빼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대로라면은 구속하고 10일 이내에 10일까지만 구속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은 10일이 아니고 11일 또는 12일 하루 이틀이 더 추가되는 게 과거의 실제 실무의 모습이었는데요.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 뭐 오늘이 3월 8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3월 8일 지금 오후 2시에 그 뭐 영장 신분 심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증거 기록들을 법원에 넘겼다 치고 그러면 3월 9일 오후 1시에 결론이 나가지고 이런 수사 기록이나 증거물을 검찰에 반환했다고 하면은 예. 그 오후 2시랑 다음날 오후 1시면은 23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하루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과거 실무는 어떻게 했냐면은 3월 8일, 3월 9일 이틀 친 겁니다. 그래서 2일 동안을 구속기간에서 배제한 겁니다. 그러면 12일 동안 구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저께 법원 판단은 예. 그렇게 되면 너무 이거 피의자한테 인권 침해 아니냐, 적법 절차 위반 아니냐. 어떻게 23시간, 즉 하루도 안 된 기간인데 왜 이걸 이틀씩이나 치냐. 이건 피의자한테 너무 구금 기간이 길어지는 거다. 예. 해가지고 판단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어쩌면 이 피의자의 어떤 인권 보장이라든가 적법 절차라든가 인신의 자유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합리적인 진일 보한
그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충격을 받았을 텐데 과거 실무에서는 하루하루 치던 거를 정교하게 시간을 쳤으니까 예. 검찰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정을 그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을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피의자의 어떤 인신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 가장 치매적인 어떤 국가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국가적인 침해 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헌법상의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대원칙을 어저께 헌법재판소가 그 실무에서 그냥 적용한 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예, 또 이 구속 기간을 뭐 날로 따지느냐, 시간에 따지느냐 이걸 제외하고서라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어저께 법원에서는 공수처가 그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예. 또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고요. 다만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에서는 직권남용죄에서 수사 권한이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 관련 범죄도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공수처는 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한다면서 관련 범죄를 내란죄로 수사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어제 법원 판단은 뭐냐면 과연 관련 범죄를 수사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공수처가 이런 관련 범죄랑 어떤 이런 본안 범죄인 직권남용죄 이런 관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대법원 판단이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대법원 판단 받기까지 계속 피의자를 구금 상태에 두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뭐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이렇게 법 체계가 혼란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속 취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잠시 기자 연결해서 정치권 소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정치권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내용 살펴보죠. 이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석방은 국민 배신 행위라고 반발했다고요? 네,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 모두 발언에서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신속히 즉시 항고하라고 경고하며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했지만 심 총장이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며 시간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효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이어서 잠시 뒤인 3시 30분부터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대검찰청을 찾아 석방을 촉구했죠.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시서가 내려왔다고 들었다며 만 하루 정도 늦어진 건 유감이지만 늦게나마 석방 지시서가 결정된 부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낮 12시에 대검찰청을 찾아 현장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과거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도 당연히 위헌이라며 검찰은 당장 법원 결정에 승복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장고를 이어가던 검찰을 향해 시간을 계속 끌면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할 것이라고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검찰 협박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사기 탄핵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어떻게든 국민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것이라며 유효기간이 끝난 내란몰이를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몇몇 친윤계 의원들은 오늘 새벽까지 윤 대통령을 마중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기도 했었는데요.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보수 진영 결집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번 구속 취소 판결을 고리로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를 향해서도 평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알아봤고요. 김한구 변호사와 대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지적한 부분 얘기하고 있었는데 공수처가 이와 관련해서 항고 여부를 지켜본다면서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 아니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공수처의 상황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야, 난감하죠. 네. 사실은 공수처의 아주 그냥 거칠게 표현하면 공수처의 오지랖으로 인해서 사실 이번 수사에 혼란이 야기된 측면도 분명히 예, 있거든요. 수사권 논란이 계속 있었으니까요. 예,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했으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 사실은 변론하고 할 말이 굉장히 적어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것이 원칙적인 형사 시스템의 모습이었으니까 괜히 중간에 공수처가 불필요하게 개입을 해서 수사권 이첩을 하지 않았, 사건 이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과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뭐 중앙지원법원에다가 영장 청구했다, 또는 뭐 서부지원법원에 영장 청구했다, 이런 어떤 영장 쇼핑 논란까지도 예. 계속 빌미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어떤 사안이 정리되고 나서는 공수처의 계속 그 존폐 논란도 향후 정치권 더 나아가서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제기될 어떤 단초를 공수처가 제공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영장 쇼핑 논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구속 취소 청구 그 심사 과정에서 이 영장 쇼핑 논란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법원 판사가 예. 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전혀 아닌데, 다만 공수처는 중간중간에 국민들에게 이러한 현직 대통령의 수사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은폐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지금 검찰이 공수처에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더 뭐 수사 예. 내지는 뭐 탄핵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을 지금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분명한 것은 공수처가 이런 혼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야기하는데 원인 제공을 했다. 이것은 아마 공수처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탄핵 심판은 변론이 다 종결이 됐고 선고만에 남겨둔 상황인데, 물론 탄핵 심판이랑 형사 재판은 별개라고는 하지만 이번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일단 보세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보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으로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라는 공직자로서 과연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파면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파면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지 뭐 형사법상 유죄다 무죄다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가 직접적으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예. 그 또 하나 궁금한 게 선고 기일이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뭐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뭐 다음 주 금요일, 뭐 다음 주 후반쯤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선고 기일도 좀 더 미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주변 어떤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도 만나 보면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만 보더라도 예.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오랫동안 판단을 미루지 않았거든요. 보통 한 15일 이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달 2월 25일 날 변론 종결을 했기 때문에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그것이 뭐 탄핵이든 뭐 기각이든. 그래서 저는 한 다음 주 14일 금요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14일 넘긴다, 그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아마도 이제 이번 법원에서의 어떤 구속 취소 결정이 아마 뭐 일정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영향을 미친 측면이 없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서 14일 이전에 결정을 내는 건지 아니면 14일 넘길 것인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검찰이 직시항고를 포기하면 바로 석방이 돼서 구치소에서 관저로 가게 되는 거고 네. 그럼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이제 남은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관저에서 이제 재판들을 준비하게 될 텐데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어떤 아마 본격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 재판은 전혀 준비기일만 진행됐지 예. 공판기일은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예. 이 재판 과정에서의 가장 변곡점이 되는 것은 역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아닐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탄핵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관저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민간 아, 인신분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 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일반 본인의 어떤 거주지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이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란죄 외에도 직권남용이라든가 여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 수사를 할 수 있고요. 그 수사한 결과 그 범죄 혐의가 증명이 되면은 추가 기소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이 되느냐, 만약에 또 탄핵이 기각된다면은 예. 뭐 이제는 뭐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거에 복귀되는 거겠죠. 그럼 복귀된다면은 내란죄 외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이 그 법정에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느냐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탄핵이 기각이 돼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는 현직 대통령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재판을 예. 받을 수 있는데 네. 이 역시 우리 헌정사에서 선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직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어떤 뭐 지금 뭐 국제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고 예. 우리나라의 대표 국가 원수인데 어떻게 보면은 국가 원수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계속 뭐 중앙지방법원에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고 묻는 모습은 우리 헌법이라든가 헌정사에서 전혀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다만 이제 실무에서는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습니다. 재판이 예. 중단되고 임기를 마쳐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렇지만은 또 내란죄는 사실은 명백히 헌법에서 그 소추 대상이고 재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중용의 대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 재판을 받게 되면은 야 이거는 굉장히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또 대외의 어떤 신인도라든가 외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또 궁금한 점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그 이전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은 마찬가지로 구속 취소 청구했는데 바로 기각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차이에서 이게 발생한 걸까요? 사실은 김용현 장관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구속 취소라는 것은 불법 구금했다는 거거든요. 예. 수사기관이 사실 그런 거를 검찰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뭐 구금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기소 기간이 뭐 시간대별로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은 네. 그 당시 법원에서 그 구속 취소를 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김용현 전 장관 사례는 윤 대통령 사례가 좀 다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검찰의 고심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추가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내용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